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와이뉴스로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어떤 얘기가 좋으셨어요? 오랜만에 영화 얘기. 영화 얘기요? 권영철 기자 영화 잘 안 보지 않으세요? 가끔은 보죠. 근데 얼마나 그 가끔 보는 영화가 감동적이셨길래 기자수첩 주제로 가져오셨어요? 아직 개봉이 안 된 영화인데요. 예. 상유 12 순신불사. 그러면 그게 이제 명량해전을 뜻하는 이순신의 명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12척의 배로 일본군 130여 척을 무찌른 영화인데. 초등학생도 다 아는 정말 유명한 얘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새삼 이 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좀 필요한 리더십이구나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영화를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영화 명량. 네. 어떤 영화든가요, 보니까? 초반 도입부는 약간 좀 느리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지루하지는 않았고요.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고뇌와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의 상황, 그리고 그 해상 전투로 들어가서는 2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몰입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한 영화 평론가는 이순신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은 영화 명량은 김한민 감독도 다시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감독 이름이 김한민이잖아요. 예. 그 감독이 최종병기 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 다시는 이 작을 넘는 작을 스스로 못 만들 거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감독은 이순신 얘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서 명량 대첩을 소재로 했을까요? 사실은 세계 3대 해전하면은 한산도 대첩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의 가장 최대 해전 중 한산 대첩을 꼽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량을 선택했네요. 예, 김한민 감독에게 이제 그 점을 왜 하필 명량이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명량 해전은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이 수세에 몰려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단 한 번의 전투였다. 두려움과 당위가 가장 극적으로 충돌하는 전투가 명량이라면서 명량해전은 거북선도 없는 전투였다. 불가능한 전투를 가능으로 바꾼 명량해전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평론가들 평가는 어때요? 다양한 평가인데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우세합니다. 전찬일 평론가는 대작을 넘어 거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예. 영화 명량이 그 바다가 울면서 돌아 나온다는 그래서 울돌목 그러잖아요. 울돌목. 그 명량을 배경으로 하는데 영화가 울돌목 그 자체였다. 잔잔한 듯 몰아치고 뭐 원래 제목이 명량 그 회오리 바람 뭐 이런 거 있다는데 뭐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김영석 평론가는 해상 액션씬만큼은 아주 돋보였다. 그러니까 볼만한 영화다 이 정도 평가를 했고요. 트위터에도 상당히 뭐 시사회를 본 평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김봉석 영화평론가는, 김한민은 영리한 인파이터다. 쉴 새 없이 몰아치면서도 적절한 순간에 숨고르기를 하며 페이스를 잃지 않는다. 흥미롭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요? 영화 기자들이 뭐 제법 올렸는데, 한 기자는 이게 이제 상당히 무슨 유람선 같은 영화, 이런 영화다 평가를 했고요. 한 영화는 명량의 전공법이 반갑다. 퓨전을 표방한 비빔밥 사극에 질린 관객에게 묵직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뭐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순신 불친절하고 우연에 의존한 상황 전개 때문에 별로였다. 평이 엇갈리는 영화가 될 거다. 명량은 사명감에 과하게 불타있는 영화인 것 같다. 뭐 1000만 돌파는 힘들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새 흥행의 기준은 1000만인데. 그렇습니다. 1000만 돌파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네요. 시사회에서부터. 예. 영화 전문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에게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물으면 그 대답을 상당히 꺼리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 명에게 물어봤더니 대체로 한 500만 명은 넘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700만에서 800만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영화 제작비가 한 150억 원 들었고요. 마케팅 비용까지 감안하면은 500만에서 600만 명은 들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합니다. 제작 회사에서는 뭐 한 800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평론가는 익명을 전제로 지금 한국 영화가 다시 뭐 여름 휴가를 앞두고 계속 개봉을 하죠. 군도, 해적, 해무 등이 잇따라 이제 개봉을 할 거거든요. 4편의 한국 영화 중 2편은 500만 명을 넘길 것 같다. 명량은 그 중에 한 편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배우들이 누군지를 얘기 안 하셨어요? 감독은 얘기하셨는데. 이순신 역할 누가 했습니까? 최민식 씨가 했죠. 최민식 씨가. 그러면 일본 장수 역할 뭐 이런 건요?
가장 이제 유성룡 씨가 구루지마라는 우리가 일본 임진왜란 역사를 배울 때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장수입니다. 예, 예. 뭐 도도, 뭐 왁기작가 등은 뭐 이미 이순신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여줬는데 구루지마는 이제 해적왕이라는 아주 그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예, 그 유승용 씨가 맡았고 예, 예.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주요한 역할을 기둥이 돼서 가는 거예요. 가장 영화에서 주목했던 부분은요? 그 영화는 좀 대체로 좀 무거운 편입니다. 어차피 전쟁이고 성전하는 거잖아요. 예. 영화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해상 전투 장면을 꼽기도 하고요. 김한민 감독도 이 영화는 61분의 해전이 관객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가지 않으면 실패한 영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전에 치중을 하고 해전이 영화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예. 그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생동감 있고 그렇지만 저는 영화 보여지는 장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장면. 그러니까 뭐 그 이순신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나 군중 무리 속에서의 이순신의 모습. 인간 이순신. 예, 예. 그런 점들 주목하셨어요. 예. 오늘 권영철 기자가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 뭐 그냥 홍보하려고 나오신 건 아닐 거고 아닐 거고 예. 오늘 주제 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이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가 이걸 텐데요. 명량대첩이 벌어진 장소가 진도 울돌목입니다. 예. 진도하면은 지금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영화는 3년 전부터 기획이 됐고 해상 전투 장면은 지난해 촬영을 마쳤으니까 사실 세월호 사고와는 무관하죠. 예. 그렇지만 영화를 보면서는 진도 그 사고가 난 곳이 맹골수로라고 이게 울돌목 다음으로 이 물살이 빠른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특히나 그 임진왜란 당시의 장면이나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걸 그렇게 느끼셨어요? 지금 한국 사회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고 하는데 거기에서 참사가 빚어지는 게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그 학생들을 물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 예. 이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도 당파 싸움과 뭐 그 위기의 장면에서 리더십도 없는 리더가 없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이 보여주는 리더십이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7천량 해전에서 한국 수군이 대패를 해서 12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배와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도저히 군사들조차도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려는 노력. 예. 그걸 이제 보여주는 데서 현실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워낙 이순신 관련 얘기도 많고 책도 많고 영화도 많지만은 이 영화에서 이순신의 인간적이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장면. 이게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공직사회분들 혹은 기업체의 간부분들 이런 분들이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